안녕하세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시에서 전시가 테마가 3개인데, 하나는 안세홍의 전쟁 범죄 피해자 여인들에 대한 사진전, 또 하나는 일본 천황에 대한 반대 의사, 그 다음에 하나는 위안부 문제, 한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데 소녀 위안부상, 그걸 전시를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실내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FRP 소재, 합성 수지라고 그러지. FRP 가벼우니까 그게 이제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걸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 자체가 소녀 위안부상에 대한 작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그야말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니까, 그런 전시를 하니까 일본 우익들이 반대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라면서 역설적으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자체가 이제 저항을 나타내는 거지. 표현의 부자유전. 거기에 이제 한국의 김문성, 김석영이 소녀 위안부상을 제작한, 전국에 우리나라 한 150개가 깔려있는데 그 중에 82개 정도 그 사람 작품인데, 내가 간 거는 그 전시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 전시를 하느냐. 이거 이야기하러 간 거지. 3박 4일. 그러니까 25일부터 28일인데, 우리도 25일부터 28일 딱 맞춰서 25일 날 갔는데, 26일 정오까지는 우리가 비밀로 했어요. 우리 간다는 자체를. 왜냐면은 그 전시장에는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미리 예약을 했지. 입장 시간이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란 말이지. 25일 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26일 날 하는 건데, 12시까지는 이제 그 전시장에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가 관람을 하고, 12시부터는 작가와의 대담이 있었어요. 각 작가와의 대화. 거기 김은성, 김석영이 나온다 그래서 간 거란 말이죠. 질문을 왜 거짓말 하느냐 따지려고 간 건데, 직접 오지는 않고 줌으로, 영상으로. 그래서 25일 날은 우리가 뭐 아침 9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나고야 도착하니까 뭐 결국은 오후 2시 좀 안 돼서 이제 갔는데, 그리고 그날은 또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나데치코 액션 회장님도 오시고, 나고야인데 동경에서 모두 회의 준비해서 오시고, 또 현재 나고야에 계신 분, 나고야 근처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갔다고 또 공항까지 마중도 나오시고, 이름도 써갖고, 여기 보면 무라타 선생이라고, 그분이 연세가 70대인데 그분이 직접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날 저녁에 환영식 하고, 그렇게 해서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부터인데 우리가 9시 15분에서 호텔에 나섰는데, 호텔에 나설 때 바로 그때부터 경찰이 우리한테 보호하려고 호텔까지 왔어요. 경찰이 우리 호텔까지 와서 우리를 계속 같이 끝날 때까지. 우리하고 달라. 시위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었으니까. 나고야의 가와무라 시장이 표현의 부자유전을 내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가니까 우리는 사실상 우군이 그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집회 반대했으면 우리가 가서 옹호하는 단체였다면 비자도 안 나왔겠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의 그 피살 사건도 있고 하니까 경찰의 그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우리는 아예 그냥 계속 같이 다녔어요. 경찰이 계속 우리한테 붙어서 다녔어요. 우리가 간다고 또 집회 신고도 해놓고, 우리가 그 방문한다는 티켓까지 다 했으니까 경찰이 아예 한 사람을 딱 붙여주더라고. 일본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공항으로 오기 전에 지하철 타기 전까지 우리가 같이 있었어. 계속 마지막에 인사하고. 26일 날은 오전에 관람하고, 그 다음에 작가와의 대화 때 내가 질문을 했거든. 그 김문성, 김석영의 작가 노트에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해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성노예를 삼았다가 나중에 살해까지 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있느냐? 그 질문했거든. 그래서 답변이 가관이야. 위안부들의 말을 빌어서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거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김학순이든 이용수든 기론옥이든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증인이다 이놈아. 그 위안부의 말을 빌어서 나를 요구를 한 거지. 이게 거짓말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증인이다 증거다 그런 게 어딨어. 끌려갔으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 나와야지. 나와서 점심 먹고 이제 거기가 사카이역인데 사카이역 인근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지. 집회는 이제 그쪽에 있는 뭐 애국클럽 이런 분들이 우익단체에서 유명한 우익단체에서 집회할 때 우리가 가서 발언도 하고 그 집회 장면을 보면은 뭐 태극 그분들이 우리 온다고 태극기까지 마련해주고 태극 부채 갖고 와서 나한테 부채도 질도 해주고 굉장히 좋았어요. 가기 전부터 뭐 호텔 예약 이런저런 뭐 집회 신고 집회 준비 전부 다 그쪽에서 다 했어. 애국구락부이고 그분들이 이제 다 집회 신고하는데 우리는 가서 발언만 하고 그래도 우리 발언할 때 또 우리 이야기도 또 그분들 또 발언하면서 우리 이야기 또 여러 차례 하고 셋째 날 27일 날은 오전에 가서 집회하고 사카이역 앞에서 하는 거. 그 집회가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집회였으니까. 26일 날은 오후에 그 나고야 시장실로 갔구나 우리가. 우리 의견서를 전달하러. 원래는 나고야 가와무라 시장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가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못 만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나중에 그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나고야 시장 가와무라 시장 우리 만나려고 했대. 근데 참모들이 못 만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말썽 생길까 봐. 괜히 문제 된다고 못 만나게 한 것 같아. 27일 날은 또 집회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 기자회견인데 그분들 다 자리 마련해주고 자료 다 마련하고 우리가 보내준 자료 기자회견문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래서 기자회견은 한국어, 일본어는 내하고 요시다 켄지하고 한 달락씩 읽으면 동시 통역식으로 요시다 켄지가 낭독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영어는 이제 요시다 켄지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읽고 그리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그게 다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기자회견할 때는 가기 전에는 여러모로 통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통역하면 시간이 2배로 일단 돼버리니까 PPT 한글로 하고 그 밑에는 일본어로 그대로 옮겨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갔지 그냥. 내가 책 넘어갈 때마다 그 일본어로 보니까 또 글씨도 26포인트니까 그게 확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글자 수가 적잖아. 다 읽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강연 한 17, 8분 정도 하고 나서 간사는 또 그걸 이제 증언집에 나온 이야기. 증언집 주제가 나는 부모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워요. 그런 제목으로. 일본군은 원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연하고 간사는 증언집을 읽은 거지. 마찬가지 모니터에는 일본어로 딱 다 띄우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했는데 기자회견부터 전체 75분인데 질의응답이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거야. 막 전부 다 뭐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장면에 우리 수행하던 경찰이 뒤에 와서 보면서 일일이 다 찍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요시다 켄지한테 그러더래. 이렇게 정말로 고급 정보를 처음 받다는 거야. 위안부에 대해서. 근데 또 집회 현장에서 우리 와서 이제 오면 경찰이 여럿이 오잖아. 거기 온 경찰 2사람도 요시다 켄지 보고 따로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리고 자기네들 업무 끝났는데 지하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막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우리 하는데 우리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26일 날이야 그게. 26일 날 그 현장에서 이렇게 경비하던 경찰이 나한테 뭐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면 좀 가르쳐 달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우리말을 좀 해요. 젊은 친구인데. 내가 그 빨간 수의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한자에 적어 왔어. 우리나라 경찰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27일 날 그 강연회 때
그 자리에 왔어요. 또 젊은 친구가 이 책 받으러 책 받으러 와서는 너무 고맙다고 이 책 주셔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5시쯤 4시 반인가? 4시 반 좀 됐지. 4시 반 끝나고 27일이니까 또 환송회 한다고. 그 집회하던 분들, 우리 처음에 우리 그 공항까지 오신 분, 그분하고 해서 3명이 이분들이 우리 환송회 한다고 또 식당에 가서 또 하고 또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서 아주 대접받고 왔지. 독일하고 일본하고의 느낌이 어떠냐면 독일은 냉랭해. 자기 책임 아니면 말도 안 해. 근데 일본은 굉장히 따뜻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이런 분, 이분 저분 만났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같고 그냥 자연 편한. 그리고 나 또 일본 이거 해방 이전에 이 역사를 아니까 나고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 너무. 우리 그 기자회견 때 언론들도 여러 군데 오고 NHK도 오고 좌석이 36개인데 좌석이 꽉 찼어요. 그리고 서 있고 사람들 뒤에. 나고야에서 외진대에서 완전 저 남쪽에 외진대 바닷가에 외진대에서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동경에 가면 아마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아요. 11 심포지엄 때. 그리고 빨간 수혈이 이제 아카이 수협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예매에 들어갔으니까 어제부터 이게 예매에 들어갔어요. 이 책 빨간 수혈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10월 12일 날 발매. 10월 12일 날 발매고 지금 예매하면은 10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책을 받아. 그때 되면 일본에서 또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아마 할 거예요. 야마모토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심포지엄은 11월 달에 있고 그때는 한국에서는 내하고 유석준 교수님하고 두 사람이 가고 위안부 문제 중이야. 내가 발제를 하는 거지. 한국의 교과서에 있는 위안부 문제를 내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 교과서에 있는 위안부 서술은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 삭제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이 교과서 실으면 안 돼, 이거는. 일단은 성인 영역이야. 위안부는 196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이거든. 그러면 위안부는 그냥 매춘부라는 뜻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왜 교과서에 실어? 특히 초등학교 애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애들한테 매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지 않고 피해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어느 쪽도 애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초중고 미성년 애들한테는 이거는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야. 그때는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교과서에 있는 위안부 문제는 전부 삭제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러 가는 거죠. 유석준 교수님은 뭐 재판대 관련된 거, 뭐 거기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용수 이야기. 야, 이게 참 심각해요. 대한민국 이게 위안부 문제는 사기예요. 그야말로 이 여성가족부,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위안부 운동단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불쌍한 노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야. 이 불쌍한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인을 속인 국제 사기극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 뭐 경제적 이득,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파탄시키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깨부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30년 동안 해온 위안부 사기가 국민들이 90% 이상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의기억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죽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일본이다. 일본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제 빨간 수혈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매 금지됐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어제부터 예매에 들어갔으니까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위안부 사기극의 붕괴는 빨라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